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제 앞에 나오셨던 여러 연사분들께서 이 시국에 대한 진단과 해설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중원부원 더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의 정치적 견해를 정리하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한 일주일 동안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100일 토론이라는 제목으로 4번의 질문을 던졌는데 제가 그 윤석열 후보의 개인 전화번호를 알기 때문에 다 동영상에 갔을 겁니다. 읽었을 거예요. 답변이 아직 없습니다. 혹시 답변할 준비가 안 돼 있는지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려고 그러는지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젠가 답변을 안 잊지 못하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답변을 잘 준비하시고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답변할 것을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미국의 국무부장관도 왔고 그 전에 미국의 그 정보 총책이 또 왔고 또 국무차관보도 왔고 여러 사람이 오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영상으로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국 문제에 대해서 날카로운 의견 대립을 보였고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초에 있을 중국의 동계 올림픽에 선수를 참여시키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그 결말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많고 따라서 내년 동계 올림픽에 청와대에 계시는 문화무개 씨가 평양에 있는 김정은을 초치해서 동경에서 평화 쇼를 한번 벌리려고 하는 것이 이게 좀 어그러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도 가집니다. 아무튼지 간에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은 말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실이 있어야지 그냥 얘기만 하고 던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을 끌어가는 책임자로서 북한에 할일 없는 언어의 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함으로써 역사에 부끄러움이 없는 마지막이라도 유종의미를 거두고 나가는 그런 대통령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컨대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부를 날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양반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못된 참모들이 잔뜩 있어가지고 지난 4년 몇 개월 동안 5년 가까운 시기 동안 그냥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지막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공감하는 얘기지만은 문 대통령이 마지막을 잘 정리하는 것은 동계올림픽 대회에 가서 김정은 불러가고 평화쇼 할 생각은 미리 포기하시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십시오. 이것이 국민적 요구입니다. 여론조사 해보세요. 과반수 이상이 박근혜 석방하라고 합니다. 사면이고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떠나기 전에 우선 그가 겪고 있는 육체적 고난으로부터 당장 해방시키십시오. 이것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제기되는 가장 큰 국민적 화두입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아무개 후보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섞고 싶지가 않아서 많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하느님이 다 정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43억의 비밀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아무개 씨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은 대통령이 되는 그런 야망은, 꿈은 버리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이 대세가 그렇게 간다고 보입니다. 아무리 잡고 난리를 쳐도 잘 안 돼요. 그리고 그가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뭐 기본소득 한다고 돈 준다 그랬죠. 그 결국 자기 간판으로 걸었던 공약이 엉터리라고 나타나가지고 자기 폐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하기야 이재명보다 더 엉뚱한 사람도 많아요.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국민 한 사람 앞에 1억씩 내겠다는 그 허무맹랑한 공약을 내건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맨날 팜플렛가 지금 서울 시내만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희화화됩니다. 코미디가 돼요. 그러나 허아무개 씨가 1억씩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러려니 하지만은 제1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100만 원씩 내겠다고 해서 그걸 취소를 했어요.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건 말도 안 된다. 취소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은 경기지사로 끝나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동이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을 것.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 태세입니다. 이제 그건 끝내고 그 다음에 유나무계에서 요새 벌어지는 일 좀 봅시다. 요새 그 김종인이니 뭐 김한길이니 김병준이 삼김이 아우성 제가 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딱 보면서 아까 여러분 위원사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옛날 이회창 후보가 대선 나왔을 때하고 아주 비슷해요. 아, 대통령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야.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선거대책위원회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를 친다면 나중에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되는 사고가 벌어진다고 해서 그러면 인수위원회 맺는데 난리 법석 칠 것이고 조각하는데 난리 법석을 칠 거고 아마 국무총리 뽑는데 몇 번 왔다 갔다 난리 법석을 칠 거예요. 그리고 상대당은 180여 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정당이에요. 그 정당을 상대로 해서 그 정부가 제대로 자기들의 주체성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꼬라지 보세요. 꼬라지라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하는 그 짓거리를 보세요. 전혀 정권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세력의 주역임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 양반이 검사로서 무슨 짓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걸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당시에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이 12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사람 빼고 127명이 투표를 했는데 그중에서 반이 조금 안 되는 62명이 자기 대통령 탄핵하자 하는데 참표를 던졌어요. 그때 이미 새누리당 이름을 바꿔서 지금 국민의힘은 이미 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자기들도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고 한참 하다 보니까 창피하고 하니까 그 주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뭐 김무성이니 유승민이 뭐 조 누구니 와 나가서 정당 맺는다고 밖으로 나가서 바른정당 맺는다고 난리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더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128명 중에 62명을 빼면 66명 혹은 65명이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병신 머저리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헌정이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 꽃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당시에 탄핵을 반대했던 어떤 국회의원들도 어떤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의 저 벌어지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하는데 벌어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가 됩니까? 다른 얘기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탄핵이 벌어지기 전에 경상북도 성주에 미군의 사드 기지가 건설되도록 장비가 도입되고 있었어요. 그것을 찬반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드는 미국이 동북아시아 방위에 있어서 중국을 향해서 겨냥한 방위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안보 국방에 필수적이고 필요 불가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사파나 혹은 친북 종부파가 반대한다면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 거기서 돈도 받고 뭣도 받고 하니까 그 짓거리 하겠죠. 지령도 받고 하니까. 그런데 경상북도 대구 새누리당 국회의원,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과 허락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가 사드를 반대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기네스북에 나올 만합니다. 아니, 성주 국회의원 누구 이원영이가 되죠. 그 사람도 반대했어요. 아니,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사드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놈이 한 놈도 없어서 이것이 오늘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진면목입니다. 그러니 저렇게 무주공산에 가서 윤석열 가서 폼 잡고 가서 대통령 한다고 난리 벌써 치는 거예요. 윤석열이 뭡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나 그 사람 인간적으로 비하할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오랫동안 공부해가지고 9년 적공해서 9년 만에 사법시험에 돼가고 검사가 됐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잘못돼가지고 저기 대전 지금 고검 어디 가서 밀려 있었어요. 사람들이 밀려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특검은 박영수라는 사람이 그걸 불러가고, 야, 박근혜 탄핵 문제를 다루는데 네 와서 공 좀 세울래? 그리고 올라왔어요. 올라오기 전에 지금 열린민주당하는 의원하는 김우경이하고 앉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탄핵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어요. 의기투합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사팀장으로 자기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30년을 구형했어요. 주요한 제목이 5가지.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5가지. 그 중에 4개는 완전 무죄로, 완전 무죄. 말도 안 되는 거야. 나머지 하나는 뭐냐? 삼성 이재용이가 가지고 있는 말 3마리 돈이 꽤 됩니다. 몇십억 된답니다. 그것을 최순실에 따라 정윤화한테 사용하도록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박근혜와 이재용의 경제 공동체로서의 간접적 뇌물이라는 겁니다. 경제 공동체라는 말은 작품은 창작은 윤석열이 창작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건 하나 때문에 당자는 빌려줘라는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사건이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4년 반 이상을 감옥소에 있습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꿈속에 나타나지 않을까? 양심의 가치가 안 느낄까? 나 정말 그래요. 그리고도 우리가 하도 문재인 정권이 포악하고 김정은이 뒷다리에 자꾸 앉아있고 하니까 이거 좀 바꾸자. 사람이 없어. 할 수 없이 윤석열이가 떴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표를 모으면 정권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 니를 인정하겠는데 탄핵 문제에 대해서 네가 사나이답게 사죄해라. 그러면 말로 한번 사죄한 거 가지고 우리가 다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그러나 어떨 거냐? 사태가 긴박하니까 네 밀겠다. 사죄해라. 사나이로서 잘못됐다. 검사로서 내가 책임을 느낀다. 내가 참 부끄럽다. 그래서 플러스 원을 한다면, 필요하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가서 면회 신청 좀 해봐라.
안 돼도 좋다. 면회를 하려고 했는데 안 받아줘서 그냥 이따 갑니다.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다시 한 번 해라.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굉장히 정에 약해. 아이고 윤석열이가 제일 쌌는데 그 박근혜도 한 번 받아주지. 이런 여론이 돈다. 그러면 마지못해서 그 얘기 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아이 뭐 여기까지 추운데 오셨습니까? 그 꼭 하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닐 텐데 내가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럴 수 있을 것이다 이거. 그러면 사람들이 확 풀려버리는 거야.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모든 어두운 그림대가 다 쓰러지는 거야. 그러면 사죄를 하러 갔던 윤석열이도 인간적으로 빛나고 그를 따뜻하게 받아주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래도 감옥서 몇 년 동안에 참 숙성하고 온숙해졌구나 하는 평가를 받아서 적어도 저 버마 아웅산 수키 여사 정도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명작을 우리는 기대했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짜는 사람들이 전부 탄핵 때 앞잡이했던 맨 앞잡이 섰던 가장 악질적으로 발언했던 사람만 싹 시키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문재인 정부 꼴이 보기 싫고 아무리 이재명이고 어쩌고 저쩌고 대장령이고 뭐고 나발이고 하더라도 아니 우리가 찍을 것이 이거밖에 없어? 우리 국민이 가지는 이 개탄과 회환과 이 한심한 심정은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것입니까? 불초소생은 아직 80은 안 됐습니다만은 내일 모레 80 가까이 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정치에 욕심 없어요. 대통령 되고 싶은 욕심도 없고 저는 미국에서 너무 오래 살아버렸기 때문에 제 정치적 찬스는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덜 계속 미는 거야. 당신 아니면 나가서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2012년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조인을 해서 횟수로 10년, 9년 몇 개월, 내년 선거 때면 만 10년 됩니다. 정치인 박근혜를 꾸준하게 따라왔습니다. 소위 의리를 지키고 충신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개인적인 고난은 많아요. 그 고난을 얘기하는 것은 저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고난이 적지 않았고 그 고난보다 고난을 더 고난스럽게 만든 수많은 유학도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꾸준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윤석열에 대해 신망을 하다 보니까 김경재를 계속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경재를 나가는 것을 이 정부가 얼마나 교묘하게 막느냐. 저도 명색 몇십 년 정치를 한 사람이에요. 옛날 민주당 최고위원도 한 사람이요. 15대 정치 때 전국에 최고 투표한 사람이요. 제가 국회에서 국회 중앙무대 연설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요. 한가락 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한마디도 내줘주질 않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언론 지침의 제1호는 광화문에 정광훈과 김경재 후보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얘기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당합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가지고 폭발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정광훈 목사가 어쩌다가 갑자기 뛰어나고 봐서 지금 요새 교회 철거하겠다고 난리 법석을 치죠. 비참, 여러분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이 사태가 비참한지. 대한민국의 구석에 이런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이가 뭐 된다고 하니까 보따리 싸들고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 찾는다고 난리 법석을 치고 이재명 쪽에서는 다 부정선거 세트 만들어 놓고 니들 까불어 봐라.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이러고 앉아있고 이 역사가 도대로 어디로 가느냐. 이 폐악과 암흑의 역사 언제 누구에서 끊어져야 하느냐.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6번의 강제 압류 작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6명이 들어서 끌어 나오는 수보를 당하고 오늘 와서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만 당시에 걷어놓은
주정 헌금 약 4억 5천만 정도 되는 것을 누가 집어가 버렸어요. 그 사람은 집어갔다는 말 믿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교회는 일주일에 평균 얼마의 헌금이 들어온다는 것이 정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좌로 들어온 돈이 얼마, 현장에서 들어온 돈이 얼마, 평균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 당시에 계산하겠지. 우리가 4억 5천만 원 누가 날라리를 먹어 가버렸어요. 이런 놈은 세상에 이런 도둑놈의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흥분하지도 않고 남의 비극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회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폐륜의 역사, 이 죄악의 역사, 이것을 이번 3월 9일 선거에서 끊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세는 대단히 강하고 불교의 어떤 큰 종파로부터 강력한 MOU를 통해서 호국 종교로서의 그 단합을 과시하고 있고, 또 하나가 조금 있으면 또 우리에게 조인합니다. 그래서 투표 행위로서는 우리가 단단하게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만은 일체 대한민국의 공중파나 종편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나 언젠가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계기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왜 우리가 열심히 1,000원짜리 당비를 내고 입당을 하는데도 왜 국민의 혁명당은 왜 나오지도 않냐?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마지막 발악을 써서 막는 언론 작전입니다. 곧 깨질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이 폐악의 정치, 이 위선의 정치는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걷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옛말하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반드시 건설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해주실 것은 당원을 좀 더 많이 모아주시고, 그리고 여론조사가 많이 오면 여론조사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제 여론조사가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월요일 날 6시에 오후 6시에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합니다. 우리는 거침없이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헐뜯기 위해서 정광훈 목사님하고 저를 이간질하는 공작이 많이 벌어져요. 잘 알고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엊그제까지 가까이 동조해 있던 사람이 또 가버렸어요. 설명도 없이 가버렸어요. 아,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나 우리 기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투쟁할 수 있는 정열, 그리고 그 정열 때문에 다가서는 다른 하나의 순환과 압박을 단단히 맞서서 대항하는 다른 하나의 정열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대한민국의 창창한 앞날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구부리지 않고 끝까지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제가 마지막에 어디 가서 뭐 어쩌고 그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를 사꾸라 발언입니다. 믿지 마시고 저와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만 믿어주시고, 우리 동지들 있죠. 웅천 스님, 이계성 대표, 많은 사람이 있죠. 손상대, 민족사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부대는 큽니다. 여러분 당장 보이지 않죠? 앞으로 많이 보일 것입니다. 지금도 시간이 100일 이상 남았습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 본격적으로 가담을 3번 해봤는데 100일 동안에 적어도 한 3번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저희들 열심히 밀어주시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뿌듯하고 아름답고 보람있는 역사의 승리를 안겨드리겠습니다. 그날까지 여러분 힘차게 노력하고 우리하고 같이 가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